안녕하세요. 동탄박사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였고, 1일 지표를 보면 급등락이 매우 심한 시황입니다. 부동산도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급등하였고, 특히 일부 지역은 호가 가열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투자해야 할까요? 오늘은 현 시점에서 투자에 대한 의견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23일 질병위기 사태가 미국 경제 추락 위기에 급격히 빠진 것을 인정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달러를 찍어내어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나 가게는 금리를 낮춰 저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경제 살리기를 지원하고 있고, 얼마 전 우리나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하는데 지금은 채권 시장이 좋지 않아 달러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회사채를 사줄 주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부실로 이어져 심할 경우는 파산할 수 있습니다. 4월 회사채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으며 질병 위기가 진정세가 아닌 유럽에 이어 미국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최근 20, 30대를 중심으로 한때 가상화폐 투자와 같이 주식이 과도하게 단기간에 빠졌기 때문에 돈을 끌어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아니더라도 주부들도 삼성전자 어떻게 사야 하나요? 라고 포털이나 커뮤니티에서 문의하는 글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저가에 차곡차곡 매입하는 것은 물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가의 저점이 아직 어디인지도 모르거니와 사용처가 있는, 즉 만기가 있는 돈을 끌어다 투자하시면 기회비용은 물론 단기간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돈은 버는 것만큼이나 잃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금융위기 때 주식에 매우 큰 손해를 보고 주식을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일 장 시작하고 실시간으로 주가가 변동되어 장 종료까지는 수시로 확인하게 되고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이 점점 커지면 초심이 흔들리고 이성마저도 잃게 됩니다. 만회를 하기 위해 더한 무리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조금 변동폭이 적은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다가 급등락이 큰 소형주에 손대게 되고 기업 정보와 재무 정보조차 확인 안 하고 시황 흐름에 따라 단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한번 물리면 일명 물타기를 위해 더 큰 돈을 무리해서 끌어오게 되고 여기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하면 패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외국인 비율이 꽤 높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연속 매도 중에 있으며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타이밍이 좋아 가장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누구도 가장 바닥에서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는 D램 등 반도체 제조 1위 기업이기도 하지만 5G 등 그 외에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장기 투자 시 당연히 지금의 주가는 박앤셀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삼성전자를 보고 주식을 시작하셨다면 떨어질 때마다 마치 펀드처럼 조금씩 사모으고 중장기적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투자의 원칙을 세웠으면 투자 원칙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식은 실시간 주가가 변동되다 보니 본연의 일에도 장중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돈을 벌고 잃고를 떠나 정신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유례없는 금리 인하를 하였고, 이는 역으로 보면 지금의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시그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가 지금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확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금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리스크 해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직도 주가는 우하향 추세가 꺾이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중한 자산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부동산도 이번 질병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가 아니더라도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이며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강하게 추진하니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단순히 금리가 낮다고 양적 완화를 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졌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국고채 또는 금융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각 은행마다 가상금리를 적용하여 금리를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에 투자하여 돈이 몰리고,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는 반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높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채권에서도 현금이 달러로 유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또한 은행도 경제 위기라서 살아남기 위해 가상금리를 조금 더 높이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아무리 낮춰도 가상금리를 그에 맞게 올려버리면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는 낮지 않게 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 분석을 하다 보니 아직도 터무니없게 호가를 올리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몇몇 영상에서 줄곧 말씀드렸지만 실거래가와 주변 단지 시세 필히 확인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호가에 매물 잡다가 호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정말 장기간 보면 지금의 가격보다 더 시세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지금은 시세가 낮아질 가능성, 즉 경제 위기 상황이며 기회비용과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스트레스를 가지며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적은 이익을 챙기시더라도 돈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불릴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금융위기 등 과거 지표를 보고 주가가 선행으로 급락하고 부동산이 따라서 급락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금융위기와 지금의 위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시대가 갈수록 복잡화됨에 따라 과거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매도자의 가격과 매수자의 가격이 협상을 통해 맞아떨어져야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시세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주식처럼 단타로 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도자가 싸게 팔지 않으면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데 단기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도 많은 추경 예산을 지속 편성하여 돈을 풀고 국민들 민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보상과 인프라 개선을 빠르게 진행할 정부 예산이 있을까요? 오히려 예산 부족으로 더 늦어질 판입니다.
또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오히려 부동산 급매가 많아져야 할 상황에도 매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폭락할까요? 폭락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호가 대비 하락이면 폭락인가요? 저는 실거래가 대비 20%는 떨어져야 폭락이라고 해줄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호가가 떨어진다고 폭락이 아니에요. 얼마 전 강남 모 아파트의 실거래 시세가 5억이나 낮게 등록되어 기사에서 강남 아파트 폭락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 개의 거래로 시세를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친인척 등 가족 간의 거래가 아니었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토부가 한가한가요? 강남 하나에 실거래가 떴다고 바로 그것에 대해 부동산이 떨어졌다고 증명해 줄 정도로요? 한두 건의 낮은 실거래가 쌓이면 떨어지게 되겠지만 고작 한 건 낮은 실가가 등록되었다고 떨어졌다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실거래가가 낮게 등록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부에서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를 하고 있고 15억 이하에서는 시세의 70%까지 목표이고 15억에서 30억 이하는 75%, 30억 이상은 80%가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보유세가 현저하게 낮은 상황으로 보유세 인상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기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비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도 높게 매기고 세율도 높게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방향이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 부자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분은 부의 분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점점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초고가 주택은 부동산 하락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억 폭락 등 폭락 수준으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몇 년간 강남 부동산 가격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일부 가격 상승 반납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 지역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 모두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 규제 지역으로 묶었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규제 지역이 되었잖아요. 조정 지역은 한동안 소폭 하락 내지는 약보합이 예상됩니다. 그럼 제가 좋게 봤던 비규제 지역은 괜찮을까요? 비규제 지역 6억 이하 신축은 사실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무풍지대입니다. 그러나 단기 급등한 곳은 피로감이 있을 것이고 규제 지역 하락으로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 가격 갭 차이가 줄어들 것이고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보다 가격이 높게 상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규제 지역의 상한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시세가 상한선에 가까운 신축은 추가 가격 상승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 점 생각하시고 비규제 지역이면서 신축이고 아직 규제 지역보다 가격 메릿이 상대적으로 꽤 있다고 생각되시면 매수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규제 지역도 조정 중이니 관망하셔야 합니다. 몇몇 구독자께서 집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는데 저는 최소 5월에서 6월까지는 지켜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가격 조정이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질병위기 확산 추세입니다. 경제 위기도 후행으로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도하시려는 분도 급매로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모두 지금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며 주식은 주가가 좀 안정되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이미 우량주 매입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지수가 낮아질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세요. 절대 만기가 있는 신용거래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동산도 실거래가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다시 거래량이 회복될 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동탄박사였습니다.